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여러분 잘 쉬셨죠? 이제 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합이나 곱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 세 개까지 이렇게 너무 좀 작게 그렸나? 다시 한번. 네, 이게 1층, 0층. 그 다음에 요게 1층, 이게 지하 1층.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다이렉트로 있고 내려가는 것들 배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한다면은 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때는 2AB씩 필요한 거고 2AB씩 네, 올라갈 때는 더하기 해줘야 되고 여긴 빼줘야 되고 다이렉트로 갈 때는 4AB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자, 아무튼 간에 결국 보면은 합이나 제곱의 합이나 곱 요 세 개 또는 차나 제곱의 합이나 곱 요런 블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새롭게 보이는 이 기본 블럭 가지고 막 바꾸고 전환을 해서 이런 형태의 시계값들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자, 쫄지 마시고 차분하게. 먼저 1번이야 쉽지. 1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와 A 빼기 B니까 네, 이 1층에서 한 층 내려오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2AB니까 2AB를 빼니까 딱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 블럭 값들은 주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6이었고요. 이게 6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8이었잖아요. 자, 따라서 66에 36이고요. 8이 16이니까 2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은 20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A 빼기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네, 여기에서부터 얘로 막바로 꼬라박아야 되기 때문에 빼기 4AB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요 더하기 값은 아까 6이라고 했고요. 곱은 8이라고 했으니까 36에다가 8, 4, 32를 빼는 거겠죠. 자, 그래서 36 빼기 32가 되니까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사실 앞서 1번에서 요 가운데 값이 20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20에서 여기 AB니까 16 한 계단 더 내려오시면은 네, 20 빼기 16해서 4가 되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두 번째 녀석은 값이 4. 이미 탈락이네요. 1번이 아직도 더 크죠. 다음 3번. 3번 같은 경우 A분의 B, B분의 A인데 우린 뭐 이게 문자가 있던 숫자가 있던 통분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는 B를 곱해주시고 여기다가는 A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B를 여기다가 A를 해주면 AB라는 분모로 통분이 되겠죠. A, B 분의 여기는 B 두 번, A 두 번이니까 B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는데 이거 아까 구했죠. 바로 여기서 구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나 B제곱 더하기 A제곱이나 똑같겠지 뭐. 20이에요. 분자는 20이고 분모는 AB 값이 얼마냐면 8이었잖아요. 8분의 20. 따라서 4, 2분의 4, 5, 20.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5. 얘는 뭐 더 작네요. 네. 뭐 후보도 안 되겠다. 다음 4번. 자, 전개하시면 되겠죠. 전개합니다. 그냥 막바로 가죠. A, B.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건 그냥 주어진 거 마찬가지네요. 이 합이 6이었고요. 곱이 8이었으니까. 8 더하기 6 더하기 1이 되니까 1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15. 아직까지 1번이 선두입니다. 마지막 5번. 5번은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자, 얘는 뭐 합쳐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하나 다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a제곱. 이거 하시게 되면 더하기 4ab. 다음 이거 가면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a를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b하고 2b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b제곱. 자, 쫄지 마시고요. 이 다음에 울지 마세요. 자, 쫄지 마시고 차분하게 봅시다. 일단 얘는 5ab로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자, 다행스럽게 이 값은 8인 걸 이미 애초부터 주어져 있고
이 값도 아까 20이라고 구해놨어요.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20을 한 거에다가 8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0 더하기 8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값이 가장 큰 게 아니고 이거는 값이 가장 작습니다. 아이고 큰일이에요. 아무튼 간에 얘는 탈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번이 답인 걸 계속해서 2, 3, 4, 5번까지 하고 있었네요. 그러나 여러분 1번이 답을 나왔다고 해서 이거 괜히 플러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원의 포인트는 여러분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 3, 4, 5번도 결국에는 작은 하나의 문제로서 저렇게 변환을 시켜봐라. 선생님도 했던 것처럼. 그쵸? 네,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여러분 지금 정리 한번 해보시거나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저는 풀었지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갈 때는 2AB씩 한 칸씩 한 칸씩. 다이렉트로 지하에서 1층까지 올라갈 때는 4AB.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2AB 한 칸씩, 두 계단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4AB.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럭 두 개만 주어졌더니만 이걸 쫙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갖다가 이렇게 좌유자재로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는 계속 2차를 이젠 아무렇지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식의 차원이 높아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괜찮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시게 되면 3차나 4차 같은 좀 더 고차까지도 건드리게 되시죠. 그뿐만도 아니에요. 이 다항식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젠 대수함수 말고 초월이니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지수로 뭐 상역함수 다 배우게 되겠죠. 아무튼간에 자 정리 차분히 해주시고요. 거의 다 되셨을까 생각됩니다.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식을 그만큼 2차 식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단서가 일부만 주어지더라도 마치 우리가 무리수에서 제곱근표를 이용해 가지고 뭐 100을 넘어가는 제곱 그 루트나 혹은 1보다 작은 루트 값도 얼마든 활용해 가지고 갈 수 있었잖아요. 확장을 할 수 있었듯이 이렇게 2차식 뭐 우리가 구구단만 배웠다고 해서 그것만 매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리조리 막 기본 블록 가지고 막 전환하고 바꿔서 다양한 다른 형태의 값들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확장을 시키는 거죠.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더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효율성 있게 확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괜찮죠?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좋아요. 자, 혹시라도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VOD로 복습하시면서 적정 속도로 여러분한테 맞게 해주세요. 괜찮죠? 여러분 좀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느린 게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VOD 같은 걸로 복습을 하시면서 자기가 내가 지금 소화력이 좀 떨어져. 그러면은 복습을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속도에 맞게 혹은 반복도 하면서 물론 제 얼굴이 보기 싫으면은 네, 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화면에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가리고 하셔도 돼요. 어떻든 목소리만 들으시면서 요렇구나 제 손만 보시면서 이래도 됩니다. 자, 6번 됐죠? 다음 이제 7번 갑니다. 7번도 6번과 비슷한 문제인데 얘는 아까하고 다르게 특징이 뭐예요? 아까는 A, B로 돼 있지만 얘는 뭐예요? 역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뭐가 없는데? A, B 값도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게 역수일 때는요. A, B 곱한 값이 주어진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얘를 A로 놓고 이걸 B로 놓는다면은 A, B는 X 곱하기 X분의 1이기 때문에 1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수일 때는 저렇게 고백값을 굳이 A 곱하기 B 값을 안 주어줘도 그냥 알아서 건져 먹으면 돼요. 저기 숨겨져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사실 문제를 따진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A 빼기 B가 3이고 A 곱하기 B가 숨겨져 있지만 곱해봤자 1이니까. 이거일 때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은 얼마냐를 묻는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그쵸? 이게 A, 이게 B니까. 그쵸? 이게 B니까. 이게 A고. 그쵸? A 빼기 B가 3이고 A 곱하기 B는 뭐 곱하는 건 역수니까 1 될 거고 이거 구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미안. 이거 왜 A분의 1 나왔지? 이렇게 나야겠지? 네. 어렵지 않죠?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얘 보면 얘는 사실상 이것과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과 아까 적었어요. 이렇게 놓으면 여긴 2씩 필요할 거고 한 번에 가려면 4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려갈 때는 2씩 빼주셔야 되고 한 번에 갈 거면 4를 빼준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못 외우셔도 돼요. 전개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든 이 녀석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을, 즉 a 빼기 b제곱이니까 지하 1층이죠. 이건 a 플러스 b제곱과 똑같은 거니까 지상 1층이죠. 0층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얘로 이걸 바꾸려면은 얘가 2칸 내려야 되니까 네, 여기서 얘 입장에서는 4칸을 올라가셔야겠죠. 그렇죠? 왜? 얘 입장에선 4를 더해야지만 얘가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얘 전개하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빼기 2배 곱해봤자 1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다가 더하기 2가 되겠죠. 곱해봤자 1이니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라는 꼬리로 바꾸려면은 얘는 꼬리가 없으니까 2만 더해주면 되지만 또 2가 더해져야지 얘가 이렇게 되지만 얘 입장에서는 4가 더해져야지만 플러스 2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단수를 쓸 수 있겠죠.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3이에요. 3의 제곱이니까 9. 9 더하기 4니까 1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답이 바로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적자. 자, x 빼기 x분의 1을 기준으로 놓는다면은 얘는 여기다가 4개가 더해져야지만 얘가 될 수 있어요. 지하 1층에서 2계단, 4계단이라고 할까? 근데 더하기 4가 돼야지만 지상 1층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9 더하기 4, 13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이 정도는 시험에서 잘 나와요. 이 정도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식의 변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돼요. 7번. 자, 됐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차근차근 A, B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랑 아니면 역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 다 버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아까 필기하라고 했으니까 꼭 복습하시고요. 자, 전환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다음 8번. 이것도 역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응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체크를 해줄게요. 어라? 이 2차 이거 뭐야? 방정식이잖아. 원래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나왔네?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막 이러는데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거는 일단 체크해 주고요. 전형적인 풀인데요. 이거 푸실 때는 자, 지금 잘 보세요.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5x 빼기 1이 0일 때 이건 사실 과정이 약간 좀 앞서 땡겨온 건데 방정식이에요. x가 들어가 있는 참 거짓 x에 대해 값에 따라서 이게 말이 되기도 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하는 참 거짓이 구분되는 식이에요. 그리고 차수가 2차니까 방정식 중에서도 2차 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근데 이 방정식에서 x 2차 방정식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x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 말하냐면은 저는 이 녀석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이 값을 어떻게든 좀 오물락조물락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구하면 여기서 2배 뺀 자체가 즉 0층에서 한 계단 내려가야 지하 1층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알아야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 여기서 좀 필이 오는 친구는 있을 수 있어요. 필이 오는 친구. 아, 근데 필이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일단 요거 또는 이것도 한번 생각할게. 이거로도 나타날 수 있어. 이 값을 알면은 이거에서 더하기 2를 해도 얘가 나오겠지. 1층에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하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얘를 알든가 아니면 x 빼기 x분의 1을 알든가 이 줄 중에 하나는 알아야지만 어떻게든 이 최종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식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x로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해야 돼요. x로 나누면은 x 더하기 5 빼기 x분의 1이 뭐 0을 x로 나눠봤자 0이니까 여기서부터 x 빼기 x분의 1 자체는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지상에서 내려가나 지하에서 올라가나 판단할 때는 얘를 하고 나니까 이경으로 가셔야겠네요.
지하를 구해서 변해서 이렇게 얘를 찾아가는 식으로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케이스로 가셔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걸 따지셔야 돼요. 나누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나누는 건 좋은데 x가 뭔지는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나누는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 경우는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x가 0이 되면 절대로 못 나눠요. 0으로 나눈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일 때도 분모, 분자가 정수, 정수인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됐잖아요.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x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함부로 못 나눠요. 이 과정이 다 가면 안 될 길이야. 할 수가 없어. 그럼 x가 0이 됐나 확인해 봅시다. 이게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면 근이야. 0을 여기다 넣으면 성립을 하나요? 0 더하기 0이니까 0인데 빼기 1이 0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x는 0이 될 수 없다는 걸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 0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x분의 1 자체가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를 스무스하게 올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얘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우리 아까 배웠던 이건 지워도 되겠지. 두 번째가 바로 이 파트예요. 자, 빼기가 마이너스 5라고 이게 마이너스 5라고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는 이 식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x 빼기 x분의 1 제곱 더하기 2가 바로 이 녀석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군요. 그러면 25 더하기 2니까 2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27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식이 이렇게 변환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x 빼기 x분의 1은 여기서부터 구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좀 까다롭죠.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나와요. 시중 문제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나와요. 자, 기본 하는 친구지만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이 식에서 x가 0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시고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이 단서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엔 이 값을 구하라고? 어떻게 구하라고?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네, 식을 변형하면 이 식은 지하에서 한 계단 올라와서 되는 식이니까 이 식에 이 x 빼기 x분의 1 값이 이걸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때 진도 좀 이제 단원을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저거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고 종종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역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나누는 것밖에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2차에서는. 자,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다음 2부 진도 나갈게요. 자, 뭐가 많이 써 있는데 이제 이번에 배울 파트는 식의 구구단 전개에 이어 있는 거울의 나머지 한 면이죠. 동전의 나머지 한 면. 네, 이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아마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 x로 가는 게 좋겠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쓸게요. 자, 여기서 위와 아래는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에요. 작은 두 개의 수를 곱해서 더 큰 수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배웠죠? 식의 구구단이라고, 식이 아니고 구구단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식에서는 이게 뭐예요? 전개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식의 구구단이라고 그냥 편의상 이름을 붙였죠. 좀 친숙하게 생각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숫자는 작은 수가 곱해서 큰 수를 만들듯이 식이 작은 식, 즉 차수가 낮은 식들이 곱해서 더 큰 차수의 식을 만들어서 그래요. 숫자는 큰 게 명확하지만 식은 차수가 높은 게 큰 거예요. 2차니까. 또는 3차, 뭐 작은 차수, 2차, 1차 곱해서 3차 만들 때 차수가 더 크면 더 큰 식이에요. 그래서 숫자의 구구단이나 식의 구구단이나 결국 뭐냐? 커지는 거예요. 이쪽이 더 커요. 이쪽이 작다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식의 구구단을 알고 나면 얘를 갖다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바꾸는 거. 11을 3 곱하기 4 또는 우리가 6단, 2단 아니면 또 2 곱하기 6 또는 1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더 큰 숫자를 더 작은 두 곱의 형태로 분해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했죠? 네, 이 곱해서 만드는 수를 3과 4나 2나 6 같은 거를 12에 우린 약수라고 배웠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인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수. 이 요인이 되는 수, 인자, 팩터.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 뭐라고 했죠? 이쪽이 구구단이면 이쪽을 갖다가 우리는 인수 분해라고 배웠어요. 이 4를 더 쪼개고 뭐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하는 것은 소수인 인수인 소인수 분해라고 배웠고 어떻든 소인수까지 갔던 말던 인수 분해예요. 쪼개는 것. 약수랑 똑같은 거야. 약수 분해인데 인수 분해 뭐 같은 얘기지만 약수는 나눗셈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형태고 곱으로 쪼개는 거는 인수 형태로 나타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인수 분해로. 자, 그리고 식은 이쪽이 커지는 게 식의 구구단 전개였다면 마찬가지예요. 이 더 큰 식을 작은 식, 차수가 낮은 식들의 곱으로 분해를 시키는 게 이것도 인수분해라고 해요. 이건 식의 인수분해가 되겠죠. 얘는 숫자의 인수분해가 될 거고. 경우는 다 똑같아요. 이건 다를 건 없어요. 개념은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식으로 논다면은 이제 2차원, 3차원 같은 고차원을 더 낮은 차원의 팩터로 분해를 한다 이거죠. 어떤 요소들로 곱해져 있느냐. 식의 분해 방식이에요. 이 식을 분해할 줄 모르면 앞으로 계속 풀기가 어려워져요. 차원이 높아지는 식을 다룰 때는. 그래서 자, 다시 말하지만 전개는 숫자에서는 구구단이고 반대로 숫자에서 인수로 분해한 것, 소인수 분해 포함해서 이것은 식에서도 인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인수인 식으로 곱해져 있는 요소인 식으로 낮은 식으로 분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전개와 인수분해는 네, 동전의 양면이에요. 일로 가면 전개, 일로 가면 인수분해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낮은 차수의 두 가지 식을 곱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전개예요. 펼치는 거죠. 2차 이상 더 높은 차수로 올라갔잖아. 그 다음엔 이걸 거꾸로 더 복잡한 식, 더 높은 차수의 식을 낮은 차수의 조금 더 단순한 곱의 식으로 분해하는 게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뭐 합의 모양, 곱의 모양인데 뭐 이건 유치한 소리고요. 됐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게 3, 4, 12 할 때처럼 3과 4가 되고 이게 12가 되는 것처럼 인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 곱하기 4가 12를 만드는 것처럼 인수. 얘를 분해 또는 약수.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내용 좀 볼게요. 뭐 반복이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인수는 팩터라고 하는데 영어로 팩터. 그래서 영어 인수분해는 팩터링이라고 해요. 팩터라고 하는데 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나타낼 때, 즉 여기서 숨겨져 있는 얘기지만 이 나눠지는 다항식은 차수가 더 높아요. 더 큰 식이에요. 그걸 더 낮은 차수에 더 작은 다항식 두 개 이상으로 곱으로 쪼갠다 이거예요. 분해한다. 그때 이 곱으로 되어 있는 요 각각 요소들을 처음식의 인수 또는 인수식이 되겠죠. 인수 팩터는 맞는데 이건 식이니까 인수 또는 뭐 인수식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팩터링은 뭐냐 얘기한 것처럼 이 짓거리 분해하는 짓거리 이것을 인수로 분해하는 짓거리 한다. 인수 분해다라고 합니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뭐라고요? 해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으로 해체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별거 없어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건데 니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외웠다면 이걸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냥 기본적인 거 몇 가지 해볼게요. 이미 여러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개 공식, 식의 구구단의 반대편이라고. 그러면 식의 구구단을 갖다가 알고 있다면은 인수분해를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전에 배운 건 이게 순서를 봐야 돼. 전에 뭐 배웠냐면 전에 이거 배웠어. 합차도 쓸까? 자,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거 등등등. 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이 정도 하시고. 이게 뭐라고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전개잖아요. 낮은 차수 곱해서 이건 두 번 곱한 거니까 두 번 곱해서 얘 만든 거잖아요. 2차원식. 이게 전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방향은 뭐겠어요?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인수분해겠죠. 맞잖아요. 11을 3, 4로 그쵸? 뭐 20을 4, 5로 뭐 16을 4, 4로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바꾸는 게 인수분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게 아까 처음 배웠던 거면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웠던 식의 전개라면 이번엔 이렇게 배우는 것뿐이에요. 역방향으로. 이거에 대한 역방향이 인수분해니까. 그래서 어때요? 먼저 써있잖아. 얘가 더 큰 차수 2차식이 1차에 똑같은 두 개 곱으로 분해했잖아. 2차식을 1차 두 개 곱으로 분해했잖아. 즉 9구단 1단, 2단을 갖다가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2, 2는 4, 3, 3은 9를 갖다가 거꾸로 분해한 거야. 4는 2 곱하기 2다. 그다음에 9는 3 곱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왔잖아. 자, x 제곱 더하기 x 2x 더하기는 어떻게 바꿀까? 얘는 이거 전개하면 돼. 전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이 전개 공식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 얘를 뭘 전개하면 되지? 이거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얘를 전개해서 되니까 확인하니까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전개가 맞으니까 인수분해도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2차식을 1차 두 개 곱으로 분해하는 거. 이게 인수분해. 그럼 전개를 머릿속으로 검산할 때는 전개하시면 돼. 여기 돼? 아 되는구나. 난 잘 바꿨어. 왜냐면 우리가 12의 약수 구해봐야 할 때는 머릿속에 9구단을 외우잖아. 2, 6, 12, 그 다음에 3, 4, 12 하니까 2, 6, 3, 4 이렇게 나가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셔야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내가 쪼개는 게 맞구나. 그치? 이걸 제곱이라고 쓰니까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렇게 같은 거 두 개 곱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단 요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좀 개념을 좀 접근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보다시피 몇 차식일까 이거? 이거는 2차도 아니고 1차도 아니에요. 그냥 몇 차식이냐면 3차식이에요. 왜? 이게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3번 곱해져 있잖아요. A가 2번, B가 1번 곱해져 있잖아. 이 차원 얘기할 때는 숫자는 얘기하지 않아요. 문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팩터. 왜냐하면 변하는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문자는. 숫자는 상수잖아. 안 달라지니까. 그건 차원에 안 쳐요. 뭐 2를 100조 곱해도 그건 100차원이 아니에요. 문자가 3번 곱해졌잖아요. 뭐 가로 높이가 됐든 뭐 가로 세로 높이가 됐든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 가지 팩터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3차 항이에요. 얘도 3차 항이에요. A가 하나, B가 2번 곱해져 있는. 그럼 이건 총 3차식이 돼요. A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2차식이고요. B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2차식이지만 그냥은 3차식이에요. 3차식인데 이건 1차, 이거 2차죠. 2차와 1차식으로 3차식을 갖다가 분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낮은 차수의 곱으로 분해한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것들이 인수식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식에 대한.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이렇게 펼치는 거,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우리는 식의 구구단, 식의 전개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기억 과정이 뭐라고요? 인수분해한다. 맞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다음, 니은 과정은 전개냐? 맞죠? 낮은 차수를 곱해서 큰 수를 만든 3, 4, 12 하는 것처럼 식의 구구단. 맞죠? 다음에 A, B는 공통인수가 되느냐? 공통인수라는 거는 공통인 약수가 되느냐 이거죠. 여기도 A, B가 곱해져 있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그 다음엔 이 A가 곱해진 거고
얘 같은 경우도 A, B 곱하기 B가 된 거니까 공통 약수, 공통 인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로 묶어낸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랑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얘가 백이니까. 그래서 A, B로 묶으면 2A 빼기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통 인수로 묶어내면 분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했잖아. 낮은 차수로 낮췄잖아.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 과정에서 전개하면서 분배 법칙이 이용되냐? 맞죠? 이거 분배해가지고 쪼개서 나온 거죠. 자, 이것도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A, B, 2A 빼기 B가 모두 인수냐? 잠시만요. 니은 과정에서 분배 맞고 그 다음에 A, B. 이게 약간 페이크가 있는데 A, B는 인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얘를 보면 얘는 A 곱하기 B 곱하기 2A 빼기 B 형태로 소인수분해처럼 완전 해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요소들은 얘를 구성하는 인수가 되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얘네 두 개는 괜찮아. 여기 있으니까. 근데 2A 빼기 B가 인수가 돼야 되지 갑자기 얘는 어디서 왔대? 얘는 생뚱맞은 애죠. 없어요. 없는 애인데 어디서 왔대? 얘는 요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요소 중에 아무 데도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모두 되진 않아요. 마지막 건 에러예요.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인수분해가 바르게 된 것은 아직 본격적인 인수분해는 아니고 인수분해에 대한 이제 기본 단계부터 나가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자, 볼게요. 인수분해가 바르게 된 것은 얘하고 얘 보면 공통적으로 A로 묶을 수 있죠. 분배 법칙. 그래서 A로 묶어내면 어때요? 얘는 지금 문자 두 개인 2차, 두 개 곱인 2차인데 1차와 1차, 얘는 2차긴 하네. 틀렸네요. 이게 어디서 나왔대? A로 묶었으면 얘는 Y가 돼야겠죠? 잘못됐어요. 틀렸네요. 바르게 된 게 아닙니다. 다음에 2번 3x로 묶을 수 있겠네요. 3x 여기도 3x 곱하기 x고 여기는 마이너스 3x 곱하기 2y니까 3x로 묶으면 x 빼기 2y가 되겠죠. 자, 바르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x를 한번 더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x를 한번 더 뜯어낼 수 있잖아. 네, 다음에 이것도 틀렸고요. 이 문자의 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마치 숫자의 소인수분해처럼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더 안 쪼개질 만큼. 완전히 해체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떤 그 식의 파트 중에 하나가 곱해져 있는 요소가 문제가 생겼거나 고장이 났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 완전 해체하셔야 돼요. 다음에 x제곱 y와 좀 지울까? x제곱 y랑 xy제곱. 그러면 둘 다 얘는 xy에다가 x가 곱해진 거고 xy에다가 y가 곱해진 거니까 얘로 묶어낼 수 있겠죠. xy에 x 더하기 y. 이건 맞네요. 반대로 전개해서 나오는지 거꾸로 확인해 보셔도 검산이 됩니다. 3번은 맞고요. 다음 4번 갑니다. 4번은 뭐 금방 보이네요. 여기 AM, BM, CM이니까 M으로 묶을 수가 있죠. M으로 묶게 되면 A 더하기 B 빼기 얘는 1이 어디서 나왔대? C가 나와야겠죠. 틀렸습니다. M으로 묶어내면은 A 더하기 B 빼기 C가 돼야지만 분배해서 좌변이 나온지를 검사할 수 있겠죠. 틀렸고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보면은 세 가지 항 중에 공통인 게 뭐가 있느냐? 네, 숫자로 먼저 보시면 6, 4, 8의 최대 공약수, 최대 공통 인수는 2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xy제곱, xy, y제곱이니까 y밖에는 없네요. 그럼 여기는 3의 xy가 남을 거고 여기는 2의 x가 남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y가 남겠죠. 네, 뭐 다 틀렸네요. 되는 게 없는데 맞는 게 없습니다. 네, 요거 때문에 틀렸네요. 전개라더라도 얘랑 얘를 곱하면은 얘가 나오질 않죠. 네, 마이너스 8 x y제곱이 나오는데 여기는 x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안 되네요. 답이 되는 건 3번밖에 없어요.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수분해와 비슷한 겁니다. 즉 복잡한 높은 차수의 식을 낮은 차수식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 쪼개는 것. 자,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 이건 완전 제곱식에 대한 거니까 볼게요. 이게 되지 않을까 먼저 써보시는 거예요. 왜? 5의 제곱이니까 이거 되지 않을까? 근데 거꾸로
이걸 전개해봐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a제곱 10a 25 맞죠? 제대로 한 거예요. 그쵸? 5와 a 곱한 거 2배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얘도요. a 다음에 80이니까 9가 되는데 빼기 18이니까 빼기 제곱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개를 머릿속에 해보세요. a제곱, 그 다음 81, 그 다음 마이너스 18a. 됐죠? 인수분해 됐죠? 네. 2차식을 1차식의 제곱으로 쪼갰어요. 됐죠? 다음에 x제곱이니까 x가 들어가겠죠.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도 가능하겠지만 어느 경우냐? 전개해보니까 플러스 1x가 나오려면 얘가 돼야겠죠. 2배의 얘 곱하기 얘니까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1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얘는 3x제곱이니까 9x제곱이니까 3x의 통째로 제곱일 거고 4니까 2의 통째로 제곱이겠지만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느 게 되는지 한번 찍어보니까 플러스 제곱하면은 여기는 3x 곱하기 2니까 6x의 2배니까 12x인데 아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럼 얘가 아니라 얘가 돼야겠구나. 그러면서 얘를 전개 살짝 해보니까 얘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검산이 끝났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완료가 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괜찮죠? 네, 조금 집중하시고요. 자, 비슷한 거 했으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4가 나왔대. 그럼 x 더하기 얼마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 곱한 거의 2배가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이렇게 넘나들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2가 돼야 4x가 나오는 게 확인됐으니까 2의 제곱인 4가 되겠구나 라고 채울 수 있겠죠. 이렇게 얘를 보는 순간 대충 써놓고서 이걸 넣으면 얘가 얼마가 될까? 그래서 맞춘 다음에 이걸 마지막에 구하시는 거예요.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얘 볼게요. a가 일단 나오겠죠. 그 다음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근데 마이너스 2ab이래. 그럼 뭐야 이거 빼기 b가 들어가겠지. 우리 a 빼기 b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머릿속에 이제 이게 확 떠올라야지. 멀면 안 떠올라. a 빼기 b 제곱이면 마이너스 2ab 다음에 여기 이거 제곱하니까 b 제곱 나오는 거 알 거 아니야. 그쵸? 아까 우리 뭐 지하 1층, 0층, 그 다음에 지상 1층 할 때 2계단, 뭐 4계단 할 때 나온 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a 빼기 b 제곱이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b 제곱이 돼야겠구나. 마이너스 b를 제곱하니까. 다음으로 이거는 어떻게 돼요? 또 x 다음에 64니까 8 정도가 될 텐데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겠죠. 왜냐면 어느 경우도 제곱하면 64가 나오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게 플러스 8이면 플러스 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두 가지가 다 되겠네. 여기서 많이 낚여요. 하나만 보통 쓰거든요. x 더하기 8제곱 써가지고 틀리는데 빼기가 돼도 괜찮아. 아시겠죠? 다음에 얘 마지막 보겠어요. 이거는 3x 다음엔 7y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 7y도 되지만 마이너스 7y도 돼요. 어차피 어느 경우든 제곱을 하면은 49y 제곱 나오거든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21의 2배니까 플러스 42의 xy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42xy가 나올 테니까 풀마 두 가지 다 쓰셔야겠죠. 요 3번, 4번은 마이너스도 놓치면 안 되세요. 많이 틀려요, 거기서. 괜찮아요? 조금 이제 머리가 뜨끈뜨끈하지만 원래 그래요. 우리가 구구단 외운 다음에 이제 다 뭐예요? 공약수 구하기, 공배수 구하기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음 식에 대한 설명으로 아까 비슷한 거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이거 2차, 이거 1차 곱해서 2차, 그 다음에 이거는 1차. 그래서 더 큰 차수를 만드는 거죠. 일로 가는 게 바로 뭐예요? 분배 법칙에서 만든 전개되는 거예요. 식의 전개 또는 식의 구구단. 거꾸로는요. 높은 차수 3차죠. 이거 2차 1차 곱하니까 3차인 총 3차식인데 1차 2차로 쪼갠 거니까 이거는 인수분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기억 과정이 인수분해라고요? 틀렸죠. 기억은 일로 가는 거예요. 전개예요. 전개. 니은 과정이 인수분해가 반대로 썼네요. 이것도 전개가 아니고 오히려 니은 과정. 일로 가는 거는 인수분해죠. 자, 다음에 이 녀석의 공통인 인수가 x뿐이냐?
그거 아니죠. 여기 지금 x 두 개, y 하나, x 하나, y 두 개니까 x랑 y로 묶을 수가 있겠죠. 얘하고 얘는 공약수, 공통인수가 x 하나, y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분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x제곱 y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니까 얘하고 얘가 공통인수, 최대 공통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x, y 다 되고 x, y도 되고 다 됩니다. 기억 과정, 전개 과정에선 결합 법칙이 아니죠. 분배 법칙이 이용되죠. 이거 분배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그러면 자, 이 녀석을 보면은 이 녀석의 인수는 지금 x 곱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2y로 완전히 소인수분해를 해버렸어. 완전히 해체를 해버렸어. 그쵸?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12가 만약에 2 곱하기 6이면 2하고 6도 12의 인수지만 6을 더 쪼개서 2 곱하기 3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2 하나, 2 두 개, 3 하나 가지고 적절히 두 개씩 짝을 지으면 다 인수가 돼요. 그래서 얘 묶으면 4가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묶으면 6이나 2도 인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몰빵을 해버리면 12도 인수가 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떻든 요소가 이거 3개 가지고서 어떻게 두 개로 묶어내든 다 그게 인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다 나오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x가 인수가 될 수도 있죠. x가 인수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또는 x 더하기 2y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엔 이 셋 중에 얘랑 얘가 엮인 x 곱하기 x 더하기 2y가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랑 얘가 엮여있는 y와 x 더하기 2y가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부 다 몰빵시킨 얘 xy에 x 더하기 2y도 인수가 될 수 있겠죠. 다 가능해요. 요소가 3개니까. 자, 그래서 x도 되고 y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xy만 곱해져 있는 xy도 가능하겠죠. 얘네 둘만 곱해져 있는 xy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 x 되고 xy 되고 y도 되고 x 더하기 2y도 되고 전부 다 곱해진 것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이 3개 곱해진 것 중에 적절한 짝을 지어가지고 만들면 다 인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다음에 2번 할게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전개랑 인수분해가 이렇게 한 몸이구나.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구나. 같은 걸 갖다가 거꾸로 보느냐, 일로 가느냐 차이구나. 구구단과 우리가 약수로 분해한 것과 그런 한 반대편에 있는 것을 똑같은 걸 보고서 반대편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다항식의 공통인수 찾기. 공약수 찾기예요. 공약수. 약수하고 인수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 보면 얘는 숫자에서는 4로 묶을 수 있고 최대 공약수죠. 그 다음에 두 항에선 z가 있겠죠. 그래서 분배법칙 거꾸로 하게 되면 앞에 건 2x 더하기 여긴 y가 되겠죠. 그래서 8xz 더하기 4yz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3xy로 묶을 수 있어요. 3과 6은 3이 최대 공약수고 xy제곱과 x제곱 y는 xy로 묶게 되면 여기는 y가 남을 거고 여기는 2x가 남겠죠. 그래서 전개해서 검산해 보시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공통인 인수 찾아보니까 바로 y 더하기 2x가 보이겠죠. 그러므로 y 더하기 2x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2차식 좀 복잡한 식을 이제 분석하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분석, 분해. 괜찮죠? 다음 3번 갑니다. 다음 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뭐 거꾸로 바꾸는 게 애매하다 싶으면 검산으로 전개를 반대쪽으로 해보시면 돼요. 이거가 과연 이렇게 된 게 맞냐? 2차를 1차로 바꾸는 거예요. 1차 제곱인데 얘가 맞는지 x제곱 49 마이너스 14x 맞죠? 네. 그래서 이 검산 거꾸로 전개해 봤을 때는 전개했더니 되더라. 그럼 나는 이 인수분해를 잘한 거야. 확인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자, 얘가 전개하면 a제곱 4분의 1 그 다음에 2배 이거 곱한 거니까 a 맞네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인수분해 잘 한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16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2배 마이너스 4ab 2배니까 이것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맞으니까 인수분해도 잘 하신 거죠. 다음에 4번. 4번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분수라 배기 싫으니까 5분의 1로 다 묶어내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6ab 더하기
9b제곱 되는데 사실 요거는 뭐 전개해서 확인해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 a 더하기 3b의 저듭제곱 완전 제곱 되는 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5분의 1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네, 이것도 완전 제곱이에요. 이렇게 숫자는 상관없어. 숫자는 밖으로 뜯어내도 이게 문자 들어가 있는 식의 제곱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얘도 제대로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했네요. 다음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이너스 3으로 먼저 묶어볼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제곱인데 요거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요거는 딱 봐도 완전 제곱인데 x 그 다음에 2y의 제곱인 거 알겠는데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 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를 했으면 좋은데 요 부호가 틀렸어요. 플러스가 나와서 틀렸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3번 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괜찮죠?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도 할게요. 아까 비슷한 거 했어요. 이게 완전 제곱이 되도록 하는 상수 A값을 모두 고르면. 자, 얘 보면 이거는 X 다음에 여기 36이니까 6으로 써줘야겠지만 제곱은 좋은데 이게 플러스가 돼도 좋지만 마이너스가 돼도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를 꼭 빼먹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도 분명히 가능해요. 그럼 자, 플러스일 때는 얼마가 되느냐?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6이 될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2x가 되겠죠. 자, 그러니 이 a란 녀석은 x 1차항의 개수니까 12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2가 a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12라는 두 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1번과 4번이 됩니다. 아이고. 이건 아까 비슷한 거 아까 했으니까 네, 이 정도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또 나왔어. 완전 제곱식 되게 하는 거야. 자, 이거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4로 묶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분의 1a가 되겠죠.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얘만 보면 벌써 이런 형태가 되겠다는 걸 아셔야 돼요. 2x까지 나오니까. 그럼 바로 뭐가 되느냐.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4분의 1 a 값 자체가 얘 전개한 값인 1과 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a 값 자체가 4가 돼야겠죠. 괜찮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얘하고 얘만 보면 x 그 다음엔 2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판단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b가 플러스래요. 그러면 우리는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는 될 수 없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거기까지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분의 9 한 다음에 곱한 거에 2배니까 3x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얘랑 얘 곱하면 2분의 3x인데 2를 곱하니까 3x가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b 값은 3이 되니까 자, 두 개 더하면 7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완전 제곱 바꾸는 것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완전 제곱식의 전개 공식은 머릿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덜 됐다면은 주말 동안 뭐 했나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분 잘 안 되신 게 있다면은 네, 요거 갖다가 예습도 좀 했어야겠죠. 아무튼 간에 요걸 갖다가 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내가 좀 미리 보라 그랬잖아. 자, 됐죠? 다음에 6번 할게요. 6번.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학원 애들한테 미리 예습을 줘요. 이거 좀 보라고 하는데 약간 눈초리가 좀 별로 안 좋아. 아무튼 간에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셔야 돼요. 아무튼 6번 할게요. 요거 들어가는데 일단 루트 안에 보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x 빼기 1의 거듭제곱이고 얘는 x 더하기 1의 거듭제곱인데 우리 제곱근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먼저 절대값 씌운 다음에 0 이상이면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라.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확인한 게 이제 오늘 배운 걸 써먹은 거고, 얘는 다음에 이제 절대값 x 빼기 1 될 거고, 절대값 x 빼기 1이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의 제곱이니까. 루트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따지는 거야,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대, 1보다는 작대. 그럼 얘는 마이너스잖아. 1보다 작은데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지. 여기는요. 1을 더하게 되면 0보다 커요. 자, 이제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빼고, 얘는 그냥 나오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x니까 x는 사라지고, 숫자는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2예요. 자, 6번.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와요. 됐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7번 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인수분해 잘했나? 다행스럽게 이건 좀 쉬운 거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합차식이에요. 이건 안 되죠. 얘는 지금 x제곱 빼기 16인데 같지가 않잖아. 틀렸어요.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도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빼기 1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요. 이것도 안 되겠네요. 얘 전개하면 x제곱 빼기 49인데 부호가 반대예요. 틀렸네요. 뭐 맞은 게 없네. 그 다음에 4번도 안 되네요. 4번도 뭐예요?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a분의 1, a 빼기 a분의 1이 합차식이 될 텐데 이건 완전 제곱이니까 또 안 되겠죠. 뭐 맞은 게 없네. 마지막밖에 없네요. 자, 만나볼게요. 똑같은 거 합차인데 9분의 16x제곱에 4y제곱 뺀 거. 맞네요. 자, 그래서 5번은 잘했죠. 합차식 인수분해예요. 제곱의 제곱이니까 3분의 4x 2의 y. 그래서 합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 할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 때 했던 거의 역방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요, x 8제곱 빼기 1을 제가 이걸 1에 8제곱으로 놓으면 x 4제곱에 제곱 빼기 1에 4제곱에 제곱으로 놔도 되겠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식이 돼요. 괜찮죠? 자, 이제 눈치 깠을 거야. 이건 뭐 1이니까 그냥 쓸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 나올 거고. 얘를 보면 얘는 또 x제곱에 제곱 빼기 1제곱에 제곱이 되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제곱 빼는 합차식이 돼요. 따라서 이 식은 또 이 녀석은 이렇게 돼요. 원래는 제곱 써야겠지만 뭐 제곱은 하나만 1이니까. 자, 얘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엔 이제 이 녀석 보면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이 돼요. 왜냐면 이게 제곱이 있다 없다 뭐 상관없으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이거에 의해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얘는 일단 남겨놔. 그 다음엔 이 녀석은 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 또 이 녀석은 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지? x의 제곱 더하기 1. 자, 얘 여기 남은 게 1로 나올 거고 4제곱은 안 해도 되니까 1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지만 어떻든 1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거꾸로 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x제곱 빼기 1이고 얘랑 곱해지게 되면 x 4제곱 빼기 1 4제곱. x제곱 4제곱 빼기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마지막에 남아있는 얘랑 계산하게 되면 x 8제곱 빼기 1에 8제곱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1이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x 4제곱 더하기 1,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는 얘를 이렇게 가는 걸 배웠다면은 2로 들어간 게 아마 있었죠. 문자가 아니고 숫자로 했을 텐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얘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아직 본격적인 인수분해까지는 아니고요. 기본 단계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을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덜 됐다 싶으면은 오늘 시간까지는 꼭 잘 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시간부터 해서 2차 방정식까지 스무스하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시간 좀 더 됐을 거예요. 그죠? 아, 네, 감사합니다.